소프트웨어 교육 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밥솥, 센서 등,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등.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는 더욱 우리 생활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여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팅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요, 언플러그드 활동, 프로그래밍 언어인 EPL, 피지컬 도구를 활용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EPL 언어의 하나인 엔트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3강 엔트리 코딩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경이라는 화면을 넣었을 때 배경이 이렇게 화면에서 흘러가게끔 하는 코드와 그 다음에 우리 오브젝트들을 움직이는데 X좌표와 Y좌표 그리고 위로 어떤 좌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로봇은 오늘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오브젝트를 펭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남극을 무대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1과 남극 2를 추가를 넣고, 자, 배경을 두 개를 넣는 이유는 이 배경 하나가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 배경이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었을 때 배경 2가 여기에 붙어서 같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흐르는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 1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배경 1에서 배경이 시작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되겠죠? 이 배경은 X좌표 값이 한가운데 0에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액에서 X를 뭐뭐 위치로 이동하기가 있어요. 자, X를 0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X 값은 0의 위치로 있으면서 얘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 반복하기. 자, X가 어떻게 계속 반복할 거냐면 X좌표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에 가서 X좌표를 뭐뭐만큼 바꾸기가 있습니다. 자, 배경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X좌표를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만큼 바꿀 거고요. 자, 그렇게 가다가 만일 자, 남극 배경의 X좌표 값이 여기는 240이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40. 총 그러면 X가 얼마가 되냐면은요. 480이 됩니다. 자, 그래서 X 값이 뭐가 된다면 계산에 가보면은 엔트리봇의 좌표 값이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은요. 남극 배경 1에 X좌표 값이 뭐라면 이라고 가져와야 되겠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남극 배경 1의 X좌표 값이 저쪽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80까지라면 이 X좌표 값을 다시 어디로 위치로 바꿔줄 거냐면은요. 480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뭐를 해야 되죠? 배경 2로 가야 되겠죠? 배경 2도 만약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번에는 배경 2를 배경 1을 x값을 0으로 정했다면 배경 2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80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가서 x좌표를 어디로 놓을 거냐면 480의 위치로 이동하기를 둘 겁니다. 똑같아요. 반복해야 되겠죠? 자, 배경 2도 이렇게 x좌표가 똑같이 마이너스 2만큼 바꾸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자, 비교가 돼야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x좌표 값이 마이너스 480인데 뭐의 x좌표 값이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남극 배경 2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 배경 2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480이라면 얘도 똑같이 x좌표를 480으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브젝트를 안 넣은 상태에서 과연 이 무대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움직여지네요. 중간에 네, 이거는 이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움직이면서 배경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코드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가져올 거냐면 이번에는 펭귄을 가져와 볼게요. 오브젝트에 가서 펭귄. 남극의 신사 펭귄. 자, 펭귄을 추가해서 가져오고요. 자, 펭귄의 모양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모양이 세 가지인데 모양이 움직이다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모양이 커져버리면 게임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반복하기를 하는데 이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하고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약간 기다리기를 두고 0.5 정도의 기다리기를 주고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맨 마지막에 움직이면서 맨 마지막에 갑자기 펭귄이 확 커져버리면 우리가 게임이 원치 않게끔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에 가서 이 마지막 펭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펭귄만 움직일 수 있게끔. 자, 그래서 바꿔보면 네, 갑자기 펭귄이 확 커지는 현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게임이 내가 원할 때 어떤 점수를 도달했을 때 종료가 될 수 있게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커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일단 이 코드는 확인하기 위한 코드였기 때문에 다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펭귄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오른쪽 키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왼쪽 키를, 위로 움직일 때는 위로, 아래로 움직일 때는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펭귄이 움직이는 건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계속 반복하기 하면서 만약 뭐뭐라면을 가져와서 판단해서 무엇을 눌러져 있는가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Q 옆에 작은 화살표가 있다라는 건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Q를 눌러서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졌다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X좌표를 바꿔줄 거예요. 자, 10은 조금 빠르려나요? 일단 10으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펭귄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면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가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이 만약에에 대한 만약을 설명을 드리면 국어 시간에 1단원이라고 한다면 1단원이라고 한다면 1단원에 소주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계속 반복하기는 1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는 1-1, 그 다음 만약은 1-2가 되는데 얘를 X좌표 안에 넣고 코드를 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해서 펭귄 자체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밑으로 같이 동일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X좌표를 10만큼,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때는 X좌표가 마이너스 10만큼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 위로 갈 때 Y좌표 값은 위기 때문에 얘가 위로 갔었을 때 움직임을 또 바꿔 볼게요. 자, 판단에 가서 뭐뭐 키를 눌러줬는가 가져와서 얘는 이제 위쪽 화살표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바꾸고요. 자, 위쪽 화살표는 움직임이 Y좌표 값입니다. 자, 위쪽은 플러스기 때문에 Y좌표를 10만큼 바꾸고, 자, 다시 코드를 복사해서요.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Y좌표가 마이너스 10만큼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제대로 우리 펭귄이 움직이는지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정신없이 움직이네요, 우리 친구. 그런데 펭귄이 가출했습니다. 자, 펭귄이 밖으로 가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테두리가 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펭귄이 어디에 닿았다면, 이 벽에 닿았다면, 이 펭귄이 이 위치로 다시 가라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펭귄의 위치가 이게 스크래치하고 또 다르네요. 이 펭귄의 위치를 엔트리는 지정을 해줘야 되네요. 자, 그럼 X좌표, Y좌표 값이 있지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라라고 넣어주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지금 펭귄의 X좌표가 마이너스 174.9가 되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72.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펭귄이 벽에 탈출 안 하고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든 돌아서 이쪽으로 다시 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면 다시 튕겨서 가지요. 위로 가도 튕겨서 다시 가고, 아래로 가면 부르르 떨고, 왼쪽으로 가면 다시. 네,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코드를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다시 짜겠지만 위아래로 갈 때는 굳이 위쪽 아래쪽 표시를 안 하고 다른 코드로도 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펭귄이 움직이다가 뭔가 나한테 점수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넣어서 풍선이 펭귄에 닿았을 때, 네, 물풍선을 넣겠습니다. 자, 물풍선의 모양을 한번 좋네요. 물풍선이 그냥 있을 때는 안 터진 모양인데, 펭귄에 닿으면 물풍선을 터지는 걸로 바꿔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풍선이 모양 중심이 움직이면 안 되고, 이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선이 제일 처음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풍선이 제일 처음에는 숨어 있다가, 자,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풍선은 정직하게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겠지요. 자, 이동 방향으로 난수를 줄 거예요. 움직임에 가서 이동 방향으로 무작위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데 너무 무작위로 움직이면 혼란스러우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의 난수만큼, 아니다, 회전시킬게요. 회전이 훨씬 재밌겠네요. 회전하기가, 네, 여기 있네요. 이동 방향을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동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에서
10도만큼 사이에 무작위만큼 막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동 방향으로는 이쪽이 이동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이동 방향으로는 4만큼씩 움직이도록 할 겁니다.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동을 하다가 이 화면 끝에 닿으면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있네요. 화면 끝에 닿으면 튕겨라. 한번 일단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기기 해놨기 때문에 그 풍선은 안 나오겠네요. 모양을 숨겨놔서. 자, 그러면 풍선이 언제 나와야 되냐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와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모양을 숨겼다가 1초를 기다렸다가 모양이 나올게요. 자, 그리고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얘가 펭귄에 닿았다면 판단에 가서 뭐뭐에 닿았는가에서 펭귄에 닿았는가면 우리가 물풍선이 모양이 변화될 거예요. 물풍선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점 모양 어디 요걸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물풍선이 펭귄에 닿으면 터진 모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펭귄에 닿았을 때 무엇을 줄 거냐면 점수를 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아시죠? 속성에서 변수에서 변수 추가 점수라는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점수 떴네요. 자, 다시 코딩으로 다 들어가서 자료에 가면 점수를 1만큼씩 더하기 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점수를 펭귄에 닿으면 1만큼씩 줄 거고, 자, 펭귄이 물풍선으로 닿으면 물풍선으로 모양이 바뀌었다가 그 다음 점수 1점 들고 그 다음에 얘는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숨어야 됩니다. 숨었다가 다시 기다려요. 1초를 기다렸다가 이제 펭귄에 닿았고 사라졌으니까 숨었으니까 다시 또 나와야 되겠죠.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되냐면 원래 안 터진 모양으로 모양을 바꾸고 이때 이제 보이기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놔서 아예 안 나오네요. 1초, 잘못했네요. 1초 기다렸다가 보이기를 해야죠. 그렇죠. 아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숨기기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숨기기 안 하고 저는 제일 처음에 화면에서 풍선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숨겼는데 제일 처음에 아예 숨기기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닿으면 점수 올라갔네요. 풍선 먹으러. 네, 근데 얘가 터진 풍선이 안 돼요. 그쵸? 이게 닿으면 물풍선 터진 모양으로 바뀌고, 기다리기를 줍시다. 0.5초 정도 기다려줘 볼까요? 제일 처음에는 풍선을 아예 보이기를 하는데 모양을 지정해 줍시다. 안 터진 모양으로. 한번 볼까요? 네. 못 잡았어요. 왜 이렇게 잘 도망가는 거예요, 풍선이? 어머. 풍선이 터진 모양으로 안 되네요. 터진 모양으로 바꾸고 0.5초 기다려. 만일 닿으면 0.5초 기다려 터진 모양으로 바꾸고 안 터진 모양으로 바꾸고 화면 끝에 펭귄에 닿았는가 라면 안 터진 모양 1초 기다렸다가 안 터진 모양으로 바뀌고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뭔가가 코드가 조금 이상해졌네요. 이렇게 되면 바뀌어야 되는데 자, 바꿔봅시다. 얘를
터진 모양으로 바꾸고 기다리기로. 네, 이제 됐네요. 자,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 값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풍선 터진 걸 놔두고 0.5초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값이 서로 바뀌어서 좀 전에 풍선 값이 안 바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가 점수가 어느 정도 올랐어요. 올라갔으면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시계로 종료되는 시점을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탕에다가 넣어줄게요. 초시계 풍선에 펭귄한테 넣어줄까요? 자, 펭귄이 이렇게 넘어가다가 배경에 넣어주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초시계가 작동하기. 초시계가 시작을 하고요. 자, 초시계는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얼마까지 반복을 할 거냐면 우리가 초시계를 지정해 주는 만큼. 자, 그래서 초시계 값이 판단에 들어가서 초시계 값이 30초보다 크다면 초시계는 뭘 할 거냐면요. 정지를 할 겁니다. 시작하기 밑에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초시계는 일 다 했으니까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숨길 겁니다. 초시계 모양은 보이지 않게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코드 값이 멈추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0초 동안에 과연 제가 몇 점을 얻을지 한번 해볼게요. 네, 1점 얻었고요. 2점 얻었고. 자, 3점. 이런 게임들은 대회를 진행할 때 초시계를 이렇게 놓고서 누가 점수를 많이 얻었는지 그런 식으로 대회를 진행을 해도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1점을 얻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거의 30, 멈췄네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코드가 다 멈춰요. 그래서 배경도 흘러가다가 멈추고. 자, 여기에서 장면을 또 복제를 해서 무엇을 바꿔볼 거냐면요. 아까 펭귄이 위쪽 화살표와 아래쪽 화살표를 이렇게 했었을 때 조금 불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벽에 튕겼을 때는 그대로 놔두다가 여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삭제를 하고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얘가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X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Y좌표가 슝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위치에서 그거를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움직일 수 있게끔 해볼까요? 아니면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해볼까요? 위쪽으로 해도 되겠네요. 자, 얘는 튕겼을 때도 그냥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움직임액에서 몇 초 동안 얘를 움직여 주는 거죠. 이동하기. 자, 0.5초 동안에 펭귄이 X좌표는 0이면서 Y좌표는 한 150을 줄까요? 너무 많을까요? 한번 해보고 그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갔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근데 벽에 당기면 튕기는 이 코드는 좀 없으면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자, 삭제하고 다시 올라가죠? 슝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근데 얘가 벽에 닿으면 튕기는 게 없어지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코딩이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도 우리가 코드를 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펭귄만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뭐죠? 풍선이 점수를 따는데 방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방해적인 요소를 그래서 복제하기를 통해서 하나를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복제를 넣을까요? 아니면 장면을 또 하나 복제를 할까요? 장면을 하나 더 복제를 하면은 이 뒤에 복제 장면이 또 뜨게 됩니다. 자, 코드 값은 그대로 다 있고요. 초시계만 살짝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해적인 요소를 하기 위해서 하나 더 가져올게요. 자, 어떤 아이가 방해를 했으면 조금 더 불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페이스에 가서 펭귄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해도 돼요. 펭귄에서 물고기를 아이템으로 하고 풍선을 닿으면 생명칩, 체력을 다운시키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 펭귄의 저기가 뭘까요? 곰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북극곰, 하얀 곰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북극이 연상되다 보니까 하얀 곰이 없네요. 그러면 그냥 곰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북극곰이 있는데 왜 아까 안 나왔을까요? 자, 북극곰이 나왔습니다. 북극곰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방향을 180도를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0도를 회전하니까 이 아이가 대칭이 돼버리네. 좌우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0으로 놓고서 모양에 가서 여기 보면은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양에서 이 반전을 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 아이가 바뀐 모양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북극곰의 모양은 하나네요. 다행히. 자, 북극곰은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겠네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북극곰은 조금 기다렸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2초를 기다렸다가 모양이 보이고 북극곰 또한 이쪽으로 전진을 해야 되겠죠. 방향 계속적으로 전진을 하면서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면은요. 이 북극곰은 조금 느리니까 마이너스 2만큼씩 움직여 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북극곰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북극곰 캐릭터가 모양이 조금 두 개가 움직이는 그게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얘를 한 개를 더 여기다가 추가할까요? 모양 추가하기를 해서 자, 이거를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넣었던 곰이 또 하나 있었죠? 북극곰 똑같은 애. 네. 자, 이 아이도 반전을 넣어서 추가를 하고 이 아이는 잠깐 삭제를 할게요. 반전이 돼서 저장하기 하고 자, 북극곰이 1, 2가 있었을 때 얘가 모양이 변하는지 다음 모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가 따다다다닥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잠깐 기다리기를 넣어서 0.35초 0.5초 정도 기다렸다가 얘가 움직일 수 있게끔 자, 모양이 하나라서 이렇게 짜도 그렇게 살짝 움직이시는 건 보이나요? 그냥 자연스럽지 않게 움직이지만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최선이겠네요. X좌표를 마이너스 3만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곰이 이렇게 갔을 때 누구한테 닿았다면 펭귄한테 닿으면 체력을 떨어뜨리는 걸로 코드를 짜도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이렇게 가다가 펭귄한테 닿으면 얘한테 체력 포인트를 주는 거죠. 한 5점 정도의 체력 포인트를 주고 점수를 주고 초식에는 30초 동안 작동을 하다가 누가 점수가 높고 누가 HP가 높은지 이렇게 코드를 짜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곰이 이렇게 쭉 가다가 움직이다가 어차피 모양 자체 안 변하니까 이거 버리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뭐에 닿았다면 펭귄이 2였나요? 펭귄 2였나 봐요. 어디 한번 봅시다. 펭귄 2네요. 펭귄 2에 닿았다면 우리 여기서 아직 점수를 안 넣은 속성을 안 넣었는데 변수에 가서 체력이라고 넣을까요? 네, 체력 넣었습니다. 자, 펭귄에 닿으면 자료에 가서 얘가 이제 체력을 마이너스로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자, 그렇다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체력이 0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1로 코드를 짜야 될까요? 아니면 일정한 체력 값을 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정한 체력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했을 때 체력 값을 뭐뭐로 정하는 거죠. 지금은 5로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작하기 하면 얘가 5로 됐지요. 자, 북극곰이 가다가 펭귄에 닿으면 점수가 많이 옮겨지죠. 자, 체력을 1만큼 더한 다음에 이 북극곰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요, 잠시 모양이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펭귄에 닿으면 사라졌다가 다시 이 자리로 와야 되겠죠. 자, 닿았다면 모양은 숨고 체력을 1만큼 더하고 모양을 숨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숨은 다음에 뭐를 지정하냐면 X를 뭐뭐 위치로 이동을 하기를 해줍니다. X좌표를 240으로 한번 240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네, 닿지 않으면 체력도 손실이 없어요. 점수는 얻으면서 북극곰이 나타나면 자, 모양을 숨고 다시 보이기를 안 해줬네요. 이만큼을 숨으면 이거로 위치해서 모양 보이기. 자, 북극곰은 넘고 자, 다시 왔네요. 북극곰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점수는 얻으면서 북극곰이 나오면 피해야 되고. 네, 이렇게 북극곰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체력이 마이너스 1만큼 더하면 모양 숨고 240의 위치로 이동하다가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라는 이 값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 해도 되고요. 여기 있죠? 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북극곰의 이 좌표가 저기 갈 때까지 반복하다가 다시 어디로 지정을 해서 오고 다시 가고 다시 또 어디로 지정해서 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줘도 돼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X좌표를 이만큼 해줬으면 얘를 240이 아니라 480으로 넣어줘도 되겠네요.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줘야 되겠네요. 자,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북극곰을 움직여서 아이템도 획득하면서 장애물도 되고 또 이 코드에서는 움직이는 방향을 또 다른 방법으로
펭귄을 이렇게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또 해봤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펭귄을 좌표로 X좌표로 움직이고 Y좌표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쭉 움직이다가 우리가 게임 종료를 다르게 해주고 싶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게임 종료라는 글상자를 한번 넣어주고요. 점수가 초시계가 30이 안 되고 초시계 기능을 빼고 게임 종료 기능을 넣어주면서 체력이 0이 되면 게임 종료가 바라기를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게끔 신호를 주면서 코드를 짜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초시계는 30초까지 놨고요. 풍선도 움직이는 것까지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에서 게임 종료되는 상황을 나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풍선이 제일 처음에 이대로 움직이다가 마이너스 10에서 100만큼 움직이고 점수 1만큼 넣고 터진 풍선, 안 터진 풍선으로 가고 네, 여기에서 곰한테 닿으면 체력이 없어지면서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오브젝트를 집어넣고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봅시다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의 코드가 다 동일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X좌표를 XY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Y좌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복제 기능에서처럼 스페이스 키를 올렸을 때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북극곰이라는 하나의 방해물을 넣어서 점수를 얻게끔 체력도 넣게끔 이렇게 해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마다 코드가 다 다르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컴퓨팅 사고력 바로 창의적인 요소를 요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펭귄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화면이 점점 흘러가게 해서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